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6.25%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최근에 있었던 전저점을 툭 하고 깨주는 분봉상의 갑작스러운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이 패닉셀을 결정하신 분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이전에 지지를 잘 받다가 급락이 연출된 구간까지 찔렀다가 다시 한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를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광통신 종목들의 추세가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이런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루멘토몰링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추세가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서, 코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윗구간에서 잘 버티면서 전혀 추세가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급락이 연출됐었던 최근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패닉셀을 한번 유도하는 구간, 자, 무슨 구간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툭 하고 깨주는 구간은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에서 관찰이 됐었고, 최근의 구간에서도 관찰이 됐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겠는데,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이전에 잘 지켜주던 전저점을 툭 하고 깨져버리자 이 구간에서는 공포가 그게 달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단기 거래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 위에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이 여기서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툭 하고 깨주는 순간 이거 어디까지 밀리겠다? 61선까지는 최소한 밀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라놓고 다시 한번 61선에서 잡아야지라는 그 공포가 극대화되는 구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매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윗단에서 흐름을 다져주고 있었던 이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 우리 기술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대한전선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대한전선의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이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면서, 자, 우리가 세력들이 쌍바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저점이 이쪽으로 찍혀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유상증자가 단행이 되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던 이 대한전선이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툭 하고 깨져버리는 자리를 연출을 일부러 해주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 이거 역사적 신저가 갱신하고 계속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이 증폭되는 구간에서의 물량 흡수를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악랄하게 개미 털고 나서 튀어서 올라갔었던 이런 흐름. 자,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구간이 분명히도 연출이 됐었는데, 이 구간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가 단행이 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분명하게도 깨줬었던 흐름을 만들어주는, 쥐어짜는 듯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유상증자 사례만 계속 보여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러면은 엔캠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한번 고점을 찍은 다음에 밀리는 패턴에서 전저점마저 한번 이탈시키면서 악랄하게 개미를 털어놓고 다시 한번 양봉으로 세워서 올라가면서 21선 수복해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엔캠의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런 캔들 흐름이 좀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라인인 바로 이 21선 부근까지 좀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 윗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댓글에다가는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파이팅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손절을 결정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패닉셀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더 과도하게 빠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떤 걸로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화이팅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좀 진행 중에 있었냐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1파동, 2파동, 3파, 4파가 같이 연출되면서 우리가 5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그런 구간에서 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들의 엑시트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너무나
너무나도 이 광통신 테마가 전체적으로 과열이 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의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연관주로 살펴볼 수 있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추세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솔리드는 앞전에도 11선을 깨놓고 나서 올라갔었던 특징을 보였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11선도 아직까지도 잘 지켜주고 있는 자리에서 전혀 추세가 문제가 없는 솔리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이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까지 한번 연출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매수를 진행했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보시다시피 상한가를 간 이후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5일선 위에서 잘 버텨내봐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 위험 상태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11선을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11선을 타고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11선 부근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면서 단체로 막 줄상을 가고 투자 위험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출현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쏟아져 나왔었던 구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대한광통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다, 바로 21선을 잘 지켜내봐 주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쟁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됐을 때도 21선은 칼같이 지켜가면서 그 뒤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런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될 때 21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켜보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아무래도 21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보시다시피 21선이 13,730원 영역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본봉 흐름상 제가 이렇게 파란색 선을 그어놓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구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지가 연출되다가 급락이 연출되고 나서는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그 구간이 돌파되고 나자 지지로 바뀌었었던 구간이 바로 13,700원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자, 오늘 지금 그 구간까지 다 내려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따라붙으신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구간까지 밀릴 것까지 감안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윗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을 해야지만이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 초보자분들도 꽤나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윗구간에서 내가 덜컥 매수했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하루에 거의 뭐 하한가 가까이까지 밀려버리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오랫동안 촬영하면서 바로 이 워니콜링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전부터 짚어드렸던 만큼 워니콜링스도 분명히 이전에 그런 구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무섭게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고 나서,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워니콜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깨면서 내려갔었고 61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왜 이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됐냐면은 사실 두 종목이 어느 정도 패턴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워니콜딩스가 이런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나갔다라고 하면 바로 그게 대한광통신이 되는, 그러니까 급등을 하다가 급락을 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점점 상승 각도를 둔화시키는 이 둥근 천장형을 만들다가 급락이 연출이 됐었다 보니까 상승폭 자체가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구간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21선이 바로 바짝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급락이 연출되다 보니까 61선까지 연출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두 종목의 공통점은 이렇게 한번 털어주는 구간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워니콜링스로 따지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딱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이후로 여기서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이 구간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 자 보시다시피 이날도 시가가 개파락한 상태에서 21선을 위협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상황이고, 자 이때 당시에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영상을 반복
지속적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 댓글에 욕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면서 로봇 끝났다 하면서 엄청나게 저한테 많이 욕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됐죠? 제가 이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바로 원익홀딩스의 그 구간에 위치해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특히나 이 구간에서 누군가의 물량 개입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써서 매수한 그들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봐 드릴 생각인데 구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날이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0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3월 10일 날 도대체 누가 샀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봐 드릴 생각인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3월 10일로 놓고 우리가 지금 조회를 해보면요. 누가 샀습니까? 여러분들 JP 모간 서울이랑 이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를 비롯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었고 우리가 특히나 JP 모간 서울에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이 지금까지 해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대한광통신을 그들이 떠났느냐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JP모간 서울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70만 주나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 메릴 린치는 지금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건지 44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들어온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혀 아직까지 떠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여기다 더해서 자,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에 생기를 불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매도를 하고 떠나게 되자 갑작스러운 급락 사태가 연출이 됐었던 휴림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어놓고 그 구간까지를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었던 바로 이날에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그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바로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2월 29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2월 29일 날에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 봐드리면 JP 모간 서울과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렇게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다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정말 여러 군데 등장하는 JP모간 서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 기술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것도 바로 이 JP모간 서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뒤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이렇게 과열되는 구간에서 자, 우리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이 고점을 찍었었던 1월 23일까지 그들이 매도를 하고 떠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휴림 로봇이 이렇게까지 급락 사태가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의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봐드리면은 보시다시피 JP모간 서울과 모건 스탠리가 싹 다 팔고 튀어버리자 바로 이 휴림 로봇이 하한가까지도 밀려버렸었던 사태가 분명하게도 발생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을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상승을 견인했었던 그들 자체가 지금 전혀 떠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21선 부근까지를 추가적으로 이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임을 여러분들께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를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면서 자, 앞전에 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정도 꺾이는 것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이미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8일에 영상에서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셔야 된다라고 짚어봐 드렸었는데 짧게 2초만 좀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특히나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6,83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이미 안내를 받아 보셨었던 이 구독자님들이시기 때문에 딱 바로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셨기 때문에 뭐 물론 여러분들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꺾임에 있어서 당연하게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윗단에서 매수하신 분들과는 타점 자체가 달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끌고 감에 있어서 덜 불편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의 차이가 이 윗단에서 사느냐 내가 이 아랫단에서 사느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매도하는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촬영해드릴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광통신은 이렇게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있었던 날에도 21선을 잘 지켜주면서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21선에 닿았었던 구간이 3월 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을 좀 가져갔었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은 3월 31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20일선 닿는 구간에서 매수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을 7,300원 이하로 해서 3월 31일 날에 매수타점 안내를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여러분들 바로 이 윗단에서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까지는 조금 열어둔 상태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21선 부근까지는 열어둔 상태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의 적극적인 매수 타점, 우리가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양봉 캔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런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가져온 종목이 최근에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테마가 크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릴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이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분봉상 갑작스럽게 낙폭이 연출됐었던 이 패닉셀 구간을 지나서 지금 흐름을 잘 다져봐주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디 여러분들 21선 구간까지를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 여유의 차이는 우리가 평균 단가의 차이에서 오는 건데, 지금 윗단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분들 입장에선 당연하게도 패닉에 빠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만, 여러분들 전혀 패닉에 빠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 이 패닉에 빠졌다라는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공포가 여러분들을 엄습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공포에 매도하라고 배우셨습니까? 공포에 매수하라고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수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덜컥 아무 때나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짚어봐드리면서,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왜 21선을 보고 있는지, 그러면서 세력들이 한번 의도적으로 털어주는 구간을 연출을 시켜줄 때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털지 않으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구간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까지 털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쉽게 털려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펄 어비스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과도하게 한번 털어준 다음에 꺾어서 올라왔었던 전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것은 점점 조회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왔었던 구간을 최근에 연출을 시켜줬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털어내주는 의미도 있는 구간에서의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전혀 추세가 문제가 없고,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인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전혀 추세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올라간다라고만 영상을 찍고 있는 제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 앞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다뤄봐 드리면서 워니콜링스도 그러했고 엔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이거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끝났다라고 하면서 매도 결정할 구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튀어서 올라왔으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구간을 맞이하고 있냐면은, 물론 그렇게까지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툭 깨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요 정도 튀어서 올라왔었고, 이 다음날에 바로 18% 정도 상승으로 연출이 됐었죠.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HD중공업의 케이스까지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HD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하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리는 패턴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눌러와준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HD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잘 지켜주고 있었던 전저점을 툭 하고 깨주는 음봉이 출현을 해준 다음에 어떤 캔들을 여러분들
늘 도치형 캔들을 띄워주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었던, 그러면서 최소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는 바짝 붙여놓는 이런 상승이 연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지금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실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 정확하게 우리가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잡아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